자, 25학년도 수능 21번 문항을 함께 풀어볼 거고요. 이 문제가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2위였어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한 12명 정도, 오답률이 한 87% 정도였는데 문이과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근데 21번이잖아. 제일 어려운 문제가 15번, 22번, 30번인데 얘는 21번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혼자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볼 때는 작년 애들 공부를 못했나? 난 이거 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국어를 치고 그 다음에 치는 게 수학이잖아. 근데 국어가 어렵거나 이제 수학도 다른 문항들이 어려우면 이제 사고력이 좁아지니까 이 당시에 미적이 27번부터 다 어려웠어요. 27, 28, 29, 30. 뭐 확통은 좀 많이 쉬웠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을 뭘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고 오늘 이 문항을 풀이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좀 설 겁니다. 문제 들어가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읽는 거. 자, 국어랑 영어는요 여러분 문항이 문제가 이렇게 제시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을 줘서 읽을 거, 힘을 안 줘서 읽을 거 있는데 수학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자, 함수 fx가 제가 조금 줄여 썼으니까 원문항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함수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다. 다항함수라고 하지 않았고 함수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게 귀에 들려야죠? 쌤이 말했어. 미지수 조건이 두 개네?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조건도 두 개여야지 fx가 결정이 되겠지. 근데 조건 하나네. 결정 안 되네? 뭘까? 에 대하여 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정수 A, B라고 했어요. 정수. 여기서 해야 되죠? 왜?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뭉개고 지나가요. 정수자 연수라는 말.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수원에서 수열 문장 같은 걸 풀 때 자연수다, 뭐 첫 항은 뭐다 이런 말들을 뭉개고 지나가면 정답을 내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나 못 풀죠. 그래서 정수란 조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F1의 최대값이라는 건 뭐야? 결정이 안 된다. 케이스가 적어도 2개 이상이다. 무한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중에 가질 수 있는 최대를 내가 찾아줘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잘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 안을 볼 건데 짧아. 그죠?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거죠. 리밋 알파로 갈 때의 fx분의 여기서 약간 기분이 좀 그래. 그죠? f의 2x 더하기 1의 값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서 해석 자체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88% 가까이가 답을 못 낸 거고 나머지 12% 작년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재수생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풀었어. 어떻게 풀었는데 이게 답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가채점을 했더니 맞긴 맞아.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이게 하긴 했는데요. 이게 명확한 이유가 뭐죠? 이 질문을 제가 한 몇 번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여러분들이 이거 극한이잖아요. 21번이에요. 킬러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킬러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가장 어려운 문항 바로 앞에 있는 문제가 수2에서 첫 단원, 1단원의 함수의 극한에 있는 단일 개념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쉬운 단원이라고 우리가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단원인데 근데 왜 88%가 못 풀었을까? 뭔가 서론이 길지. 근데 너네가 내가 이거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선생님 우리 너무 무시한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쉽죠. 뭔데? x가 1로 가잖아요 선생님. 너네 이렇게 풀잖아. 1로 가잖아요? 0이네? 너도 0이어야 되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a랑 b에 대한 조건 하나 털리고 그리고 나서 인수를 날리고 나면은 b가 특수한 5가 될 때의 일정한 값을 찾는 거지. 잘해 이거는. 근데 이거랑 다를까? 같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나는. 여기에서 너네가 뭉개고 지나간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 이게 0이니까 이것도 0이잖아요. 이게 0이니까 이것도 0이잖아요. 진짜 개념 한번 써볼게. 자, 극한에 대한 성질로 가장 첫 단원에 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극한?
gx분의 fx에 대한 극한 a로 갈 때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교과서나 문제집에 보면 괄호에서 단조건이 하나 달려있어요. 뭐? g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0이 아니고 네가 0이 넌 0이 돼도 사실 상관이 없어. 우리가 분자가 0이면 그냥 0인 거니까. 근데 0이 아니고 0이 아닌 거는 상관이 없지만 분모가 이제 0이 되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문제에서 가장 여기에서의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지점은 fx가 0 될 때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여기까지는 뭐 다 해석을 했을 거야. 아무도 못한 애 없어. 근데 그래서 f알파가 0이 될 때가 함수 fx가 3차례매. 몇 개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선생님이 그래프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려보려고는 했는데요. 모르겠던데? 그치, 정상이야.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할 건데 나는 실제로 작년 수능이 나왔을 때 이렇게 풀었고요. 근데 이제 평가원이라는 이제 집단은 여러분한테 해설지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안 줍니다. 그냥 문제랑 답밖에 안 줘.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출제 의도라는 거는 문제집, 뭐 자이스토리나 이런 일반 기출 문제집 또는 EBS에서 써놓은 해설 내지는 인간 강사들의 거기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보면 유추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 풀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제시를 할 건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래프에 관한 좀 특성을 좀 많이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서 난 마무리가 됐으면 제일 좋겠고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문항에서 수학에서 귀류적인 사고를 요구를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귀류적인 사고가 뭐야? 뭐뭐 했더니 모순이니까 그 반대가 참이겠지 하는 게 귀류적인 풀이죠. 그래서 대수적인 그 접근을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알겠어. 네가 0이 안 돼야 되는데 네가 0 될 때 너도 같이 0 돼야 된다라는 거구나. 그래야 무조건 값이 존재하는 거구나. 근데요,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존재할 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 알아, 너네는. 모르는데요. 안다니까? 이거랑 이거는 차이가 뭐가 있죠?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 이거 수 원에서 많이 하죠. 얘랑 차이가 뭐지? 선생님 이거는 주기가 2파이고 이건 주기가 파이예요. 잘하지. 주기가 2파이다. 너는 주기가 파이다.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 여기에 모든 값, 정의역이 도달하는 속도가 2배가 되는 거잖아. 다르게 얘기하면 근들에 대한 간격 또한 반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서 근이 만약에 3개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분자가 전부 다 같이 블로킹을 쳐줘야 돼요. 근데 네 간격하고 네 간격이 같을 수가 없어. 아무리 만들어내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1번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보여지면 저는 베스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거는 중근에 실근하는데 되나요? 간격이 겠어? 안 되겠죠? 이것도 절반이라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확신하지 못하고 이건 것 같긴 한데 라고 했던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얘기하겠지. 선생님 저는 그렇게 그래프적인 특성을 잘 파악을 못하는데요. 근데 사실 수능 전날까지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문제를 만들 때, 그러니까 문제를 제작을 할 때 실함수를 놓고 제작을 하거든. 그러면 개형에 대한 거를 같이 보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커트 쳐야 할 예제들, 그러니까 뭐 예시들, 우리가 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나누잖아요. 빠질 수 있어 바로. 근데 대수적으로 전부 다 식으로만 접근하려는 친구들은 그걸 다 식으로 끌고 가서 찾아줘야 돼. 어렵겠지 당연히. 근데 또 이런 애들도 있어. 난 오로지 기하. 오로지 그냥 그래프. 그것도 안 돼. 왜? 우린 마지막에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계산은 항상 대수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한다. 자,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했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이걸 기하적으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자, 이것도 좋아요. F알파가 0이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동시에 분자의 F2알파 더하기 1도 0이어야 돼. 그러면요, 이 알파라는 거는 모든 실수기 때문에 이 분모에 또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이 근이면 3이 근이 되는 상황이고 3이 들어가면 5가 근이 되는 상황,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너도 뭐 이게 4알파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더 계산 안 해도 되죠. 근데 얘네들이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세 개를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귀류적인 사고가 얘랑 다른가?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생각을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땐 내가 얘만 했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만 했다면 얘도 해보셔라. 둘 다 우리는 만능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독해야. 얘들아, 독해를 제대로 해놨으면 그 뒤로는 사실 못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럼 결국 근은 하나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얘가 근일 때 동시에 너도 근이어야 되니까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게 됐으면 알파가 2알파 더하기 1이다. 그죠?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자, 완전히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식을 적어봅시다. 자, fx가 아까 전에 이거였는데 최고차항계수 1이고 상수항이 4인 상황을 줬어요. 그러면 x 더하기를 일단 하나 가져요. 너. 그리고 자, 여기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조립제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하다 보면 계산이 좀 삑사리가 많이 나죠. 뿔마 우리 급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왜 굳이 안 써도 되는데요? 두 개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적어도 최고차항과 상수항이 털리는데 1차, 2차잖아. 굳이 조립제법 쓸 필요 있을까? 그러면 중간에 거는요. 근각계수관계 활용해서 a 빼기 1이라고 해도 되고요. 나는 그것조차도 귀찮아요. px라고 잡을래. 왜? 문제에서 a값, b값 구하라고 한 적은 없어. f1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잡기 나름인 거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뭐라 했죠?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문제를 돌아가. 내가 뭐 풀어야 되지? F1 최대값. 오케이, 좋아요. F1 최대값 구하라는 거니까 마지막에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P를 모르지.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근이 없어야 된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너 말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 조금 예리한 친구들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삼중근은요? 생각할 만하죠. 근데 커트 쳐야 돼. 왜? x 더하기 1이 세제곱인 상황이면 상수항이 4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삼중근은 아웃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냥 뭐만 보자? 여기에서 판별식. 자, 판별식 설명 안 해줘도 되죠. 판별식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죠. b제곱마이너스 4c. 근데 걔가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은 허근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너리 넘버. 그래서 0보다 작다. 허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고요. 판별식이 그래서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p제곱 빼기 16이요. 0보다 작대요. 자, 그러면 쟤에 대한 결과, 판별식에 대한 결과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죠. 결론, 구하려고 하는 거. 자, 구하려고 하는 거를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F1은 넣으면 됩니다. 그냥 2에 바로 열고 1, 4, 5죠? 더하기 P. 그러면 F1 최대값 몰라도 어쨌든 F1은 구했잖아. P값이 뭐 하면 돼? 최대한 크면 최대고 최대한 작으면 최소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대니까. 자, P가요 그냥 수가 아니었어요. 정수예요. 근데 A, B가 정수 아니에요? 근데 P도 정수야. 왜? 얘가 지금 A 빼기 1이거든. 그죠? 다 정수야. 그래서 P가 정수가 되는 것 중에 4 이하의 가장 큰 정수면 P가 3일 때다. 그죠? 그러면 2에 5 더하기 3이죠. 그러면은 8이죠. 그래서 정답은 16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 대한 독해를 명확하게 해냈다면 사실상 풀이는 중3 정도 수준의 길이죠. 근데 왜 이거를 나는 쉬웠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너네도 올해 수능은 현장에 가서 쳐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21번이라는 문제를 접근조차 못한 87%는 뭘 못했을까? 걔네가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해석.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원론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수트를 좀 공부했다. 그러면 뭐 3차 함수의 비율관계, 뭐 넓이 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 걔네들은 물론 해야 돼요. 변곡점이란 사실 단어는 수트에서 배우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테크니컬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산기죠, 계산기. 근데 교과서적인 첫 단원에 나오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못 맞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얘네 이거 못하네? 또 내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려운 문제 이걸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개념을 아는지에 대한 공부부터 출발하셔야 되고, 오늘 이걸 못했다면 문제를 벅벅 푸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못한 개념 하이라이트 하세요. 그리고 복습을 할 때는 이 개념을 딱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면은 여기에서 얘가 0일 때 너도 0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3차인데 그럼 그런 생각들로 복습을 하시면 그게 기출 분석이 되고 쌓여서 올해 수능도 잘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